1장 달러 Imagining Creates Reality.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상상력이다. 하나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 하나님이다. 나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역시 과학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실험을 한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 자체도 상상의 결과입니다. 모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상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신성의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인간의 상상력인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있는 사념의 세상 속으로, 영원 속으로 인간의 불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글러스 버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상상이야말로 그것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삶으로 넣고 모든 것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B 때는 객관적인 실체는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인간의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상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 속에 있습니다. 상상을 이용하는 삶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예술가, 배우, 강연자들의 창조의 힘일 뿐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기술공의 힘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품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경험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놨던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힙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외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면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 행동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겪는 일시적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비결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하는 이상을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실제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실체가 됩니다. 상상은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도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과 하나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 그 장면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빈 공간 속에서도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사용하여 마음속의 영상에 감각적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이라면 할 만한 것을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합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돌아가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지어내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행의 원인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의 변화가 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과거를 교정하면 교정된 과거가 재창조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경험담 사이에 저의 설명을 넣었습니다. 이 설명들은 연결된 14단원의 주제들을 간단하게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쓰였고, 그것들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일관된 주제로 내용들을 묶어 놓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삶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